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조성빈, 신소라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견업종 광고 중에서도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애견업종은 광고가 안 되는 업종이 아니라 대부분의 브랜드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좀 유사하게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브랜드마다의 좀 개인의 좀 차별화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첫째로는 왜 애견업종 쇼핑 검색 광고가 잘 안 되는지, 그리고 둘째로는 성과나는 브랜드들을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셋째는 당장 세팅에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은 무엇인지 이걸 좀 찝어드리는 쪽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먼저 애견업종 쇼핑 검색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비교 검색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나 후기 경쟁 그리고 노출 경쟁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료나 간식, 영양제, 배경용품 모두 좀 이제 안전한 걸 사주고 싶다는 이제 심리가 그렇죠.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구매 흐름에 맞춰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 구매 흐름이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애견 업종은 흘러갈까요? 구매 흐름 자체가 일단은 내가 아는 브랜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내가 몰랐던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알게 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 인지도에서 가격이 어떤지 말 그대로 가격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기를 확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애견 업종 그리고 애견 용품 자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살짝 부모의 마음으로 제품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에 후기에서 뭐 얘는 좀 건강해요, 이 제품들은 좀 건강하고 가격도 괜찮고 애기들이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후기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고, 그리고 배송 조건 한번 확인하시고 상세 페이지에서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중요한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브랜드들 사이에서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하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애견용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타겟 자체가 굉장히 니치한 편이에요. 그쵸. 일단 이제 기르고 있는 애견이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다른 브랜드들을 탐색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검색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애견용품의 필요성을 이제 설득을 하는 방향성보다는 이미 이제 사려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 다른 브랜드들보다 이제 더 안정적이고 좀 이제 신뢰가 갈 만한 좀 브랜드로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좀 이제 애견업종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했었을 때 주로 좀 이제 성빈 마케터님께서 이제 보셨을 때 좀 많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걸까요? 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 브랜드마다 제품 SKU가 다를 텐데 SKU 자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모든 상품을 좀 광고에 태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 상품은 여러 개 안 되거든요. 주력 상품은 두세 개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사에 제품이 10개, 15개, 20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자체에서 그 모든 상품을 다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쇼핑 검색 광고 자체는 저희가 들어보셨겠지만 입찰 경쟁이라는 시스템이라서 입찰 경쟁을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따내야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가지 제품이 예산이 좀 분배가 되다 보면은 저희 이제 클릭도 조금 많이 분산이 될 거고 성과도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판매가 잘 됐던 자사만의 그런 주력 상품들 한두 개보다 한 두세 개 정도 집중하는 구조가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조금 저는 더 증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예산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저희가 만 원으로 10개 제품을 광고하는 것보다는 5만 원을 투자해서 2개 제품 광고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순위를 좀 선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쉬운 거예요. 상단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 브랜드들은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겠죠. 이렇게 유입되신 소비자분들은 다른 제품을 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 초기에 진행하시게 되면은 너무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뿌리는 것보다 진짜 메인 상품, 주력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상품들만 좀 찝어서 주력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가지고 이제 상품명도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상품명을 브랜드 중심으로만 좀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좀 알아서 찾아보시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고객 모수를 놓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그 올라가 있는 그대로 소재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뭐 땡땡펫 프리미엄 강아지 간식 이런 식으로 상품명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좀 정확한 상품명은 맞지만 소비자분들은 또 이렇게 검색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좀 저희 그 구매를 할 때 생각을 할 법한 키워드들을 좀 많이 검색을 하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눈물 간식이라거나 알러지 없는 강아지 사료, 노견 소화 잘 되는 사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쇼핑 검색에 있어서는 이제 브랜드명이 아니라 문제 해결 키워드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제 키워드 세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는 좀 입찰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쵸. 매체잖아요. 그 성빈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입찰가를 좀 변경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입찰가 변경하는 기준 자체는 일단은 지금 운영하시는 흐름 자체가 대부분이 로아스만 확인을 하고 입찰가만 올리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쇼핑 검색은 저희 흔히 아시는 메타 광고처럼 설득해서 좀 구매를 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여러 브랜드를 확인을 하시고 가격 비교를 하고 선택하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입찰가 조정을 할 때 좀 단순하게 로아스가 안 나오네? 입찰가 낮춰야지. 로아스 잘 나오네? 예산 더 넣어야지. 이렇게 조금 너무 단순하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광고 자체가 어떤 브랜드, 다른 경쟁사와 어떻게 함께 노출이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순위 조정을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이 5만 원인데 함께 노출되는 브랜드 제품 자체가 더 싸고 리뷰 수도 많다. 그러면 이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리뷰도 많고 더 괜찮아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팔리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키워드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경쟁력 있는 페이지 노출될 수 있도록 입찰 조정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걸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좀 세팅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광고들이 어떤 지면에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직접 이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입찰가 조정을 했다고 하면은 좀 타겟이랑 노출 지면도 분석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좀 성민 마케터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월간으로 월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고 연령이나 성별, 시간대, 지면별로 효율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가장 깔끔한 거는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 다운받으시면 알겠지만 성과 타겟이나 그런 지면에서 어떤 지면, 어떤 시간대, 어떤 연령대가 조금 잘 팔리는구나, 잘 찍히는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쪽에다가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하시고 성과 안 나오는 애들은 일단은 그 광고를 끄셔도 그 방법 자체도 로아스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일단은 일정한 좀 기준을 두고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너무 처음부터 전환만을 노린다. 사실 그거는 너무 시기상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꾸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성과가 오르는 광고 상품이다 보니까 마케팅에 지속적인 시간을 조금 들일 수 없는 상황이시면은 뭐 저희처럼 마케터들한테 따로 또 도움을 받으시고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사실상 뭐 하나하나 직접 알아봐가면서 하면은 이제 직접 하시기가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대행을 맡기시는 이유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일정 기준을 두고 좀 꾸준한 관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이거는 또 이제 경험의 영역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꾸준한 관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이제 브랜드마다 상황은 다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마케팅 이제 담당자가 이제 그 별도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과 마케팅 담당이 아니신 분들이 좀 남는 시간에 체크를 하는 거는 그 효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 예,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집행 중인 광고에서 성과가 잘 나오시지 않거나 좀 시간이 부족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그 연락처 이제 네, 남겨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일단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 쇼핑 검색 광고 자체는 입찰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입찰가 조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성과가 나는 애견 브랜드들의 공통점 자체는 대표 상품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료면은 뭐 건식 사료 아니면 뭐 습식 사료,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 알고 있는 상품들이 조금 명확하다 보니까 대표 상품의 한두 개 정도만 광고에 좀 메인을 타겟팅해서 집중을 시키고 나머지 상품들은 저희 대표 상품들을 올렸을 때 추가적인 클릭이나 아니면 자연 유입이나 뭐 브랜드 기획전 그리고 브랜드 검색으로 좀 가져간다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품명 자체가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딱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 사료라는 표현보다 뭐 눈물 자국 완화용 저알러지 강아지 사료 이런 식으로 결국에 소비자들은 그냥 프리미엄 사료, 뭐 가성비 좋은 사료라고 뭉그트려서 예시를 던져주기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내 니즈에 맞는 사료를 찾길 원하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일 거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뭐 고양이, 강아지 여러 동물들이 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쇼핑 검색에서는 브랜드명 자체는 뒤에 있어도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눈물 자국 완화용, 뭐 털 알러지 완화용, 털 빠짐 완화용 이런 식으로 좀 저희 이제 표현 자체를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타겟에 맞춰가지고 매력적인 상품명을 구성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확장 소재를 조금 후기 요약처럼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게, 성과가 좋은 브랜드들은 확장 소재를 좀 후기 요약처럼 활용을 해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재구매율 수치, 뭐 만약에 재구매율 뭐 80%, 90% 이런 식으로 좀 하기도 하고, 알러지 반응 관련 후기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알러지가 나나 아니냐나, 그리고 노견 급여 가능 여부. 키우신 분들 중에 노견이나 노견인 친구들이 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좀 클릭 전에 많이 좀 보이게끔 눈에 들어오게끔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상세 페이지보다 쇼핑 검색 영역 단에서의 눈으로 들어오는 직관적인 정보들이 더 중요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상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세팅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확장 소재로 이제 달 수 있는 게 그 이제 글자 수 제한이 그쵸. 있는 이제 보통 홍보 문구를 넣는 탭 요 정도인데요. 이제 그 해당 내용에 이제 다들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 이제 그 제품만의 좀 이제 특장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문구를 구상해서 이제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먼저 이제 이런 좀 이제 방향성을 정했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 제대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좀 세팅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세팅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좀 캠페인 구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전달을 드릴게요. 네, 성빈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이제 애견 업종에서 쇼핑 검색 광고 세팅을 할 때 처음에 캠페인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좀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쇼핑 검색 관련 노하우 자체는 모바일이나 PC를 분리해서 저희 입찰가 조정이나 아니면은 예산을 분리하기 조금 용이하게 사용을 하시고 매체별이나 타겟별로 세팅을 하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브랜드별로 좀 다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막 초기 세팅을 들어가셔야 한다라는 경우면은 오히려 저는 조금 심플하게 진행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품 카테고리별로 캠페인을 좀 나누고 그 아래 상품 소재를 두세 개씩 나눠 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초기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수록 데이터도 조금 빠르게 쌓이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판매량 증대나 로아스 증대 같은 목표 KPI를 조금 세워서 집행을 하고 결과를 달성했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성과를 위해서 캠페인을 좀 늘려가고 예산을 더 분배하고 혹은 예산을 증액을 하던 그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성과 자체가 조금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당 내용은 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그 대표 상품을 별개로 집행을 하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예, 아무래도 좀 세분화된 관리를 하면은 누수도 줄일 수 있고 좀 이제 관리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주된 이제 타겟이나 판매 상품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좀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쌓아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성과가 나오는 좀 지면이나 상품군을 선별을 먼저 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초기부터 너무 디테일한 세팅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관련 데이터 파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성빈 마케터님처럼 이제 초기 이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좀 최대한 단순화해가지고 좀 집행했었을 때 성과가 잘 나왔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캠페인 세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좀 이제 아무래도 입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입찰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브랜드가 경쟁이 있을 만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우리 제품군에서 좀 검색량이 많은 좀 키워드들을 보통 메인 키워드라고 부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애견 옷을 파는 곳이다 하면은 강아지 옷이나 강아지 패딩 같은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많이 잡으실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입찰 전략이라는 게 아무래도 순위 전략이니까 이런 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을 처음부터 노리게 되면 좀 예산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평균 입찰가보다 살짝 낮은 수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CTR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전환이 발생하는 상품만 단계별로 좀 입찰을 올렸을 때 좀 예산 관리가 잘 됐던 편이고요. 이런 좀 메인 키워드 말고도 좀 서브 키워드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세분화 키워드도 좀 함께 잡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성빈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서브 키워드들은 저희 만약에 일단 예시로 좀 자사명이나 혹은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런 식으로 좀 혹은 견종명이 포함된 키워드들을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 같은 애들은 검색량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검색량은 낮은데 검색량이 낮은 거에 비해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확실한 목표가 있는 분들이다.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잡을 수 있어서 가능한 세부 키워드들은 좀 순위를 높게 잡아서 전환 확률 자체를 높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서브 키워드들은 뭐 제가 여태까지 집행했던 걸 생각해봐도 일단은 어차피 저희는 클릭이 나야 예산이 타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는 되는 대로 조금 여러 군데 좀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기회를 좀 최대한 많이 받아야 이제 그만큼 좀 판매도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죠. 예.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세팅을 해놨다고 했었을 때 고객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사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좀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애견 업종에서 중요한 요소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쇼핑 검색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교해서 구매하는 지면이잖아요.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타 브랜드들이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같이 같은 지면에 깔려 있는데 그 브랜드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 배송 측면, 혜택 측면 요 중 하나라도 약하면은 바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메리트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 혜택은 뭐야?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료 배송이 가능한지 당일이나 2일 출고가 가능한지 혹은 아니면 뭐 회원가입 시 쿠폰이나 아니면 웰컴 쿠폰이나 이런 신규 쿠폰이나 할인 같은 프로모션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많이 보시고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브랜드 제품이 좋은 거 맞고 우리 거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이 갈 수 있냐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혜택 자체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 혜택들을 상세 페이지 내에서도 같이 강조를 해주셨을 때 그 쇼핑 검색과 상세 페이지 자체의 시너지가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쇼핑 검색에서 이탈을 낳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이 브랜드 이런 브랜드구나, 이런 후기들이 있구나, 이런 이벤트를 하네 라고 느꼈을 때 타 브랜드에 대비해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전환율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면은 광고를 아무리 잘하셔도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소비자들은 저희 광고만 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품력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상품이 많아서 좀 제품력이 좋은 거는 좀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좀 이제 제품력을 기대한다고 했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좀 이제 혜택까지는 이제 강조를 해주셔야 저희가 결국에 좀 원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광고를 집행하는 동안에 좀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혜택 중에 이제 한두 가지는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온 고객 눈에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혜택으로 보이고 좀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요소여가지고요.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도 좀 같이 논의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애견업종에서 쇼핑 검색 광고 말고도 이제 또 많이 집행하는 좀 광고 매체가 있어요. 이제 메타 광고인데요. 네. 이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쇼핑 검색 광고랑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도.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많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으로 신제품을 좀 띄우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쇼핑 검색 자체는 신규 앱을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려운 광고예요. 일단은 쇼핑 검색이라는 말 자체가 구매 목적의 소비자분들이 조금 많이 유입하시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사 제품들과 결국엔 비교를 하는 장소고 제품 자체가 조금 니치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제품이면은 검색량, 모수 수집 자체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게 이제 기본적으로 애견업종 자체가 사실 모수가 많은 업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맞죠. 막 불특정 다수들한테 다 판매를 할 수는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으로 이제 구매하는 연령대가 또 따로 있을 거고 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애견용품을 인터넷 구매를 하시는 분들을 또 이제 따로 생각을 그쵸.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검색자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메타 광고를 통해서 이제 신규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는 같이 노출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장점들도 좀 굉장히 많은 광고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타 광고 자체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좀 광고 노출이 되는 매체이고요. 일단은 메타 광고는 이미지 광고나 영상 광고 같은 소재들로 좀 다양한 형태로 집행도 가능하고 일단 저희가 돈을 쓰면 저희 브랜드 광고만 노출이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신규 고객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 뭐 이제 곧 설이죠. 예를 들어 설 특가 프로모션 혹은 그리고 신생 브랜드 인지도 확장 같은 측면에서 더욱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꼭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광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있고 뭐 대표님이나 광고주님께서 모르시는 매체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요새 메타 광고라고 하면은 2030, 4050까지 엄청난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매체다 보니까 쇼핑 검색이 아니어도 메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을 시킨 이후에 저희 자사 사이트로 이제 유입을 시켜서 전환도 이끌어내고 그와 동시에 쇼핑 검색단에서의 저희 영향력도 키우게 되면은 성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각자 브랜드에 맞는 특성에 맞는 브랜드 그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헷갈리시면 뭐 만약에 저희는 어떤 매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쇼핑 검색을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와요. 메타 광고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아래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논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볼 텐데 소라 선배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애견 업종을 위해서 쇼핑 검색 광고 노하우 전달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빈 마케터님께서 워낙에 설명을 잘 해주셨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정리를 다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잠깐 멈춰가지고 이 해당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만약에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좀 이제 만약에 마케팅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들이 그래서 과연 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짤막하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좀 이제 방송에서 좀 이제 이야기 나눴었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정 세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정 세팅을 하고 이제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된 내용을 이제 보고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이걸 이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세팅 조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전후 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 도와드린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계정 세팅을 어떤 매체에서 할 것인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상세 페이지라거나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적절한지, 혹은 광고천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광고전 논의. 네. 뭐 다양한 이제 논의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이제 진행 사항에 따라서 이제 뭐 프로모션 논의를 드린다거나,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 기획이나 이제 제작 같은 것들도 이제 전부 도와드리고 있어서, 예, 이제 저희랑 좀 이제 집행을 하게 되시면은 뭐 광고를 맡기시는 것도 맡기시는 건데 좀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